대학 학위 무용지물의 시대.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교육은 지금 BCI라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네. 해서 브레인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네. 우리 박영숙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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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네. 할 거예요. 이제 본인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의 패턴을 바꾸는 것들보다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부모라고 네. 하면은 그래서 네. 아마 그렇죠. 관심이 제일 많지 않을까. 예. 제목이 되게 강렬해요. 어떤 겁니까? 대학은 사라질 것이다. 예. 대학 학위 무용지물의 시대. 야.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연구한 게 아니고 저는 그 다빈치 인스티튜트의 한국 대표예요. 다빈치 인스티튜트에서 10년 전부터 2030년이 되면 절반의 대학이 소멸한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왔어요. 아무튼 교육은 지금 BCI라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네. 해서 브레인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요. 그게 BCI는 1924년에 나온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된 기술이죠. 네.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그걸 장담했거든요. 6년 전에 뉴럴 링크라는 걸 만들면서 내가 이제 컴퓨터하고 뇌를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작년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내년 8월 28일이 되면 우리가 5년, 6년 연구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면서 BCI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알려줄게. 저희가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5년, 6년 그죠? 작년부터 기다렸고 어떻게 뭐가 좀 나오나 하면은 얘는 트위터에다가 뭐 네. 짧게 올리는 게 끝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보고 이제 8월 28일 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개발한 게 더 링크라고 이제 요 조그마한 페니 같은 이런 사이즈를 뇌에다가 딱 집어넣는 건데 동전만한. 예. 네. 그래서 우리는 life before link, life after link 이렇게 해서 링크 이전과 링크 이후의 세상이 달라진다. 8월 28일입니다. 교육의 모든 것이 이제 8월 28일 이후로 달라져요. 100년 연구에서 드디어 칩을 집어넣고 넣는 기계, 서지컬 로봇을 만들었어요. 따끔하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다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9일 새벽 7시, 네. 5시 새벽 5시부터면 우리 지금 막 줌에 들어가서 뭐 또 뭐 우리 미트에 들어가서 네. 여러 시스템이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과연 뭐가 나올까? 정말 사람을 데리고 나올까? 근데 사람을 안 데리고 나오고 돼지 3마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칩을 넣은 돼지. 지금 넣어가지고 한 2개월 된 돼지. 칩을 넣었다 뺀 돼지. 칩을 네. 안 넣은 돼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 밥 주니까 그죠. 서로 먹으려고 막 꿀꿀대고 돌아다니고 뭐 빙빙 도는 거 뭐. 그래서 인간도 칩을 넣으면 완전히 그냥 그죠.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똑같다. 칩을 넣거나 안 넣거나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칩을 넣은 돼지를 보여주면서 약간 이렇게 그 파동을 읽으면서 얘가 지금 화가 났어. 얘가 지금 배가 고파. 뭐 이런 것을 이게 전문가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뇌파로. 그리고 네. 보여준 게 이제 더 링크라고 하는 펜이 제일 작은 돈이 펜이거든요. 네. 예, 그것을 약간 이게 뇌와 스컬과 그죠 피부 머리카락이 나 있는 이 피부를 약간 찢어가지고 그걸 싹 집어넣고 꼬매지도 않아요. 그냥 반창고를 딱 붙여요. 네. 그 정도로 붙이고 50분 안에 라식보다 더 빨리 집에 가라.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아나스타시아 마취도 안 해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따끔하게 들어가서 칩을 넣고 50분 안에 그날 퇴원할 수 있고 네. 가격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돼지에는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데 사람에게는 환자들, 간질 환자, 그리고 네. 치매 환자들은 지금 이미 넣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FDA가 승인을 했어요. 어.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FDA가 아직 승인 안 해서 승인하자마자 지금 승인 전부 절차를 다 밟고 있는데 승인하자마자 넣는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정도는 링크를 넣는다. 근데 그 링크를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사이카모하고 연결시켜요. 사이카모는 양자 컴퓨터인데 일반 슈퍼컴퓨터보다 10,000년 빨리
연산 작업을 하고 어, 분석을 하는 사이카모와 양자 컴퓨터하고 연결시키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교사 교수가 30년 전의 지식을 가르칠 수 없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그 나쁜 죄질이 나쁜 약간 그죠? 사상을 인간이 얻는 듯한. 지식을 전수를 못해요. 지식은 전부 밖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나면 음. 이제 학교에 왜 가는가, 그죠? 지식을 교수한테 뭐 뭔가를 물어보러 갔죠. 옛날에는 저기 공자 맹자 집에 가서 그죠 마당새 3년 하고 조금 배워와서 사당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네. 이제는 모든 지식을 무료로 링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면 학교 제도, 학교 시스템, 그리고 특히 뭐가 나왔느냐면은 7월 14일 날 구글, 그다음에 뭐 MS,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자, 우리가 기다렸어. 회사들이 생긴 지가 한 15년 뭐 이렇게 되니까 15년 동안 기다렸는데 대학교 나온 아이들은 못 쓰겠더라. 왜냐하면 이 많은 정보가 엄청난 정보가 사회에 나와 있고 그죠? 온라인에 막 나와 있는데 대학교에 넣으면 4년 동안 교수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그죠 보존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 못하게 하고 감옥처럼 그죠 감옥처럼 또는 군대처럼 아이들을 가두어서 자기 이야기를 듣게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자기들은 필요가 없어. 그 대학교 졸업장은 이제 전혀 필요 없어 해서 우리가 만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요 프로그램을 듣는 아이들에게만 구글, 애플, 아마존에 우리가 너희들을 취직시키겠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7월 18일 날. 그래가지고 8월 24일 날 막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지금 뭐 10만 명이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요. 그게 이제 뭐 구글 그죠? 구글 같은 데는 구글 커리어 IT 서티피킷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다음에 네. 파이썬이라고 언어 있거든요. 네, 네, 그거 네. 기본 이렇게 프로그램 듣는 하는 이런 거? 프로그램을 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만들어서 거의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거 들은 아이만 대학교 졸업장은 안 보겠다. 그거 들은 아이만 우리가 그 취직을 시킨다. 왜냐하면 그거 기본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대학교 하버드를 놔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정말 바뀌는 겁니다. 2020년 특히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대학교는 유럽도 그래요. 저는 이제 영국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에게는 돈을 안 받아요. 무료예요. 그죠? 독일 같은데 왜 대학교 네. 무료인데 해외에서는 유학생들에게만 돈을 받거든요. 맞아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 비용도 걔들한테 받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 아이들 못 가요. 한국 아이들도 못 가요. 정오지 그래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반의 대학이 지금 거의 망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망한다고 정부가 또 돈을 대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마음대로 우리 세금을 그죠 아무 데나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망하게 놔둬요. 외국에서는. 왜냐하면 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특히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옆에서 본 거예요. 처음으로 보니까 이딴 쓸데없는 거를 내가 그만큼 그죠 그 등록금, 공납금 등 수업료를 맞아요. 내고 주다니 하고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못 가게 하니까 아이들이 전부 뭘 해요? 이제 휴학을 해요. 휴학을. 그러니까 돈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교에. 그래서 이미 망한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개의 대학이 이미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등록금 반환 소송.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교가 그렇게 많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강의사를 해보니까 노벨 수상자가 1억 명에게 강좌를 하는 거예요. 1억 명. 왜 그렇게 많은 교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학생에게 12명의 교사를 붙여가지고 네.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데모가 일어나고 그죠. 사회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잘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 대학교를 갈 이유가 전혀 없다. 앞으로. 네. 일단 BCI가 머릿속에 그렇죠. 들어가면요. 예. 그 돼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BCI가 들어간 돼지는 뭔가 더 똑똑해지거나 행동이 달라지거나 그런 결과가 나왔었나요? 이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죠. 그 돼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인간이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돼지에게
그 하나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뭐 했을 때는 또 달라진다든가 그런 연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에게는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나면은 네.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네네. 다시 재생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어. 병적인 치료적인 이런 방면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야 FDA에서 승인을 해주죠, 그죠? 아직은 IQ 높이기 위해서 뭐 한다라고 하면은 승인이 잘 안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되게 초기 단계로서 이제 의료 아, 목적으로 그렇죠.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면서 장치이고 그러면서 이제 지식 전수 시스템도 지금 FDA에다 올려놨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한 그 양자 컴퓨터 양쌤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그렇죠. 사이카모아하고. 뭐 이제 따로 개인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우리 컴퓨터 이것만 어. 하나 머리에 들어와도 그죠. 엄청난 정보인데. 그렇죠. BC 그죠. 브레인 컴퓨터잖아요.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는 그 인터페이스 하는 이런 기술을 뭐 박영숙이 만들었다면 아무도 안 믿을 텐데 그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니까 네. 믿을 거예요. 믿을 수도 있죠.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예, 말씀하세요? 저는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굳이 뇌에 이런 컴퓨터를 연결하려고 하진 않았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너무나 크게 발달을 하니까 인간이 너무나 이렇게 무지하고 너무나 좁은 지식을 갖고 있게 돼서 뭔가 인공지능에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컴퓨터랑 연결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달을 자기가 이렇게까지 가도 될까요? 그만합시다 라고 해도 기업이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터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상상이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런지가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그 말이 그거죠. 우리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런 세상 싫어. 그죠? 맞아요. 그런 세상이 오면 무슨 재미로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서워요. 내가 그냥. 싫다고 네.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싫다고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그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그죠? 이런 것을 해서 세상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요. 핸드폰. 처음에 핸드폰 나도 쓰기 싫었어요. 처음에 이메일. 저는 영국 정부에 있었는데 이메일을 막 쓰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팩스 있고 뭐 그거 쓰면 되는데 뭐 이메일을 써 그냥 귀찮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메일 다 쓰듯이 이제 네. 변하는 거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게 된다. 이게 싱귤레리티가 온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거를 레이 커즈와일이 이야기를 했어요. 레이 커즈와일은 저희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그 자문이고 고문이고 네. 이사고 저희는 자주 만납니다. 그 사람이 2029년부터 이제 2045년까지 싱귤레리티가 온다. 특이점이 와서 특이점이라는 거는 수학 용어인데 그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다가 네.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직선. 그래서 그 이후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저희가 2029년,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정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유엔 미래 포럼은 15개 과제를 해요. 기후변화, 그죠? 둘째, 환경오염, 거기다가 뭐 인공지능이 발전했을 때 세상에 뭐 그 첨단 기술, 거기다가 에너지, 교육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윤리도덕까지 있어요. 네. AI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로 AI. 그래서 우리 그 바둑만 두는 AI. 얘는 누가 와서 잡아 먹거나 뭐 얘를 치우고 지나가도 아무것도 몰라. 그죠? 네, 바둑만 두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사람처럼 알아요. 그걸 가지고 제너럴 AI라 그래요. 일반 인공지능 네. 협회 제가 한국 대표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슈퍼 AI. 슈퍼 AI는 이제 날아다니는 거예요. 슈퍼맨처럼. 이거는 원래는 아직 멀었고 지금은 이제 일반 인공지능까지 지금 왔다라는 거죠. 이런 AI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죠. 슈퍼 AI 이런 데는 예산을 주지 말자. 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를 못하게. 특히 킬러 AI 해서 그죠? 뭐 어디 가서 뭐 폭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터미네이터 이런 데는 예산을 안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 주지 말자라는 것을 이미 다 해놨거든요. 특히 1950년에 6.25가 일어나던 그때에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의 권리장전해서 로봇의 권리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거기 보면 1번 로봇은 인간의 말을
그죠? 복종해야 된다. 인간에게 따라야 된다. 2번이 보면 재밌어요. 2번에 로봇은 자기 스스로 지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의 몸을 부술 수 없다. 해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건데 지가 지를 두드려 부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1950년에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걱정하면 80억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미 걱정을 해서 대안을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내가 미래를 해보니까 1950년에 이미 로봇이 자기가 이제 뭐 AI가 그죠 생명을 가져가지고 수명을 가져가지고 아니면 또 똑똑해져서 권리를 막 그죠 주장을 하기 전에 네. 이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전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모델이 아이언맨이잖아요. 토니 네. 스타크. 거기 보면 이제 토니 스타크가 만든 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이제 가상 인물이잖아요. AI로 생긴. 그게 보니까 슈퍼 AI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스스로 하늘도 알면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건 이제 영화에만 나오는 건데 실제로 예산 안 줄 거예요. 네. 저 교육 얘기하다가 이 질문을 어. 못 드리고 좀 지나쳤는데요. 예. 그래서 대표님은 이제 그 손자녀라든가 아니면 자녀라든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2030년 되면 뭐 BCI가 머리에 삽입되는 순간 사실 공부가 의미가 없고 전혀 다른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크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과 결혼했고 우리 시어머니는 독일 여자고 시아버지는 뭐 노르웨이죠, 핀란드 쪽이고 와. 저는 국적이시네요. 영국 네. 정부 20년 했죠. 네네. 호주 정부 10년 했죠. 야. 굉장히 다국적이면서 많은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대륙도 다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 뭐 이런 아무튼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학원이 있어요. 외국에는 학원이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곳에만 학원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요? 예, 예. 예. 학원이 별로 없어요. 특히 뭐 음악이나 뭐 우리나라는 그죠? 미대 그죠? 그다음에 또 미대 말고 음대 네. 이런 데 보내면 끝난다. 이제 AI가 대부분 그죠? 밤새도록 얘들이 화장실을 가나 얘들이 밥을 먹나 계속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바이올린 같은 거 로봇이. 걔들한테 다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음악의 소리를 다 듣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다 그 오케스트라까지 연주까지 다 해요. 그리고 작곡도 송메이커 하고. 키트가 네. 나와 작곡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가기 때문에 특히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으면 학원 망합니다. 학원 없어지거든요. 점점. 학원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미래는 전부 창의성이에요. 똑같은 거 우리 학교에 가면은 저도 선생을 했는데 그죠. 엉뚱한 소리 하네. 얘 좀 봐.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죠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팔면 안 팔리잖아요. 완전히 엉뚱한 거, 완전히 새로운 걸 생각을 해서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세계를 섭렵할 수 있고 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 가면 특히 우리 아들 미술 학원에 보냈어요. 제가 대사관에서 네. 5시에 퇴근하니까. 2시에 끝나가지고 5시, 3시간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네네. 학원에 넣어놨는데 전부 다 그린으로 그리고 그죠. 나무는. 나무 둥치는 전부 다 브라운으로 또 그려놔요. 네, 그쵸.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뭐 오늘 이거 배웠어, 저거 배웠어,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머리를 딱 치더니 큰일 났다. 전 세계에 나무 둥치는 그레이가 더 많아. 그레이 색깔이 그죠 회색이 더 많아. 열대지방은 전부 다 회색인데 우리나라 생각만 하고 그죠 나무. 그다음에 그레이 위에 초록색이 다가 아니고 뭐 너무나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 이야 여기다가 보내면 아이가 창의성이 없어지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얘는 끝났다. 미술학원을 못 다니게 해서 다른 데 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원에 보내면 선생님이 뭐 점수 따기 이런 거 해줘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왜? 아까 봤죠. 이제 뭐 엄청난 지식을 그죠. 이제 시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없어지고 이미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내가 그 노트북에 1번 문제가 나오는데 그죠. 내가 뇌에 뭐 TDCS라는 기술도 있고 쓰고 있으면 내 팔을 읽어가지고 내가 반짝반짝하면 이거 문제를 아는 거예요. 네. 근데 2번 문제 했는데 깜깜해.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을 아니면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하지 그냥 연필 돌려가지고 2번, 3번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났거든요. 3번으로 다 찍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단답형 같은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 학원에 보내는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
또는 뭐 이런 것을 공부하게 하든가 아니면 온라인에 콜스라에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이런 지식들이 무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지가 하나에 팍 빠져요. 아, 인공지능에 빠지거나 드론에 빠지거나 뭔가 빠지면 그 분야로 계속해서 밀어주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게 앞으로는 메이커가 돼야지. 그죠? 메이커. 공부 잘해가지고 뭐 그죠? 내가 1번 잘해, 2번, 5번 잘해 이런 거는 회사가 이제 대부분은 1인 기업 그죠? 혹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면서 n분의 1을 받아가는 거죠. 20명이 모여가지고 너는 팔 만들어, 너는 다리 만들어, 나는 뭐 만들게, 나는 홍보할게, 나는 회계할게 이렇게 해서 벌어가는 그 1인 CEO 세상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협업 잘하고, 콜라보레이션, 협업하고 협동하고 친구 많이 사귀는 게 제일 좋죠. 학교 가서 이제 학교의 유일한 하나의 목표는 친구 사귀고 같은 그 뭐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나 찾아보는 거지. 공부를 잘해 시험을 잘 치고 이런 건 없어져.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 그렇죠. 학교도 많이 닫았다 열었다 예. 해서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그렇게 하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하는 기술, 어우러짐,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기가 힘들겠다. 요즘 상황에서는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학교에 했는데 꼭 가서 이렇게 연대를 할 게 없고 그죠. 네. 주변에 동네에 뭐 이렇게 정말 어디에서 만난 아이들하고도 네. 놀 수 있게 해줘야 되죠. 부모가 쟤네 집은 못 살아 가난해 걔하고 만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못 살고 가난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내가 물건 팔 거를 그죠. 쟤들한테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이제 뭐 스카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그렇죠. 위해서가 좋은 직장이 거의 많이 뭐 없어져요. 90% 이상인데 아까 뭐 그렇죠. 미국의 사례처럼 기본소득. MS나 뭐 페이스북처럼 구글처럼 그렇죠. 이제 대학 안 봐. 대학 안 보고 그냥 우리 조건은 이래. 니네가 이걸 연수하고 오면 이제 취직할 수 있는 조건이 돼.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삼성이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바로 진짜 대학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학원도 드네요. 예, 학원이 없어지고. 그래서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하고 페이스북에 네. 가장 먼저 피터 틸이 네. 대학 안 가면 대학 중퇴하고 오면은 내가 돈 주겠다 창업해라 2억 줄게 이래가지고 나간 뭐 그 피터 틸 장학금이라고 그게 아직까지도 승행하고요. 거기에 에어비앤비, 우버 아이들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지원을 받고 에어비앤비 만들고 우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거대한 기업들이 된 거죠. 저는 코딩 교육시키지 말라. 예. 그 말도 코딩은 되게 끝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코딩 네. 학원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렇죠. 코딩은 엄청 그렇죠. 많이 가르치고 코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뭐 컴퓨터 전문가가 되겠다 하면 코딩을 배워야 되지만 네. 일반인들이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WEM이라고 WEM이라는 회사가 이미 이런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코딩을 그저 AI가 다 해놨어요. 뭐 그저 10만 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코딩은 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비누를 팔아. 비누 파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ERP라고 나는 직원이 5명이 하면 5명의 그 회계한 거를 쫙 끌어와요. 드래그해서 내 화면에서 끌어와요. 그게 플랫폼이 있어요. 끌어오고 그다음에 비누는 어떻게 잘 팔까? 그다음 고객 그죠? 고객은 한 뭐 300명만 하면 돼. 300명짜리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끌어와서 그죠? 엔터를 딱 치고 박영숙의 비누 회사 이렇게 명칭만 바꾸면 그대로 한 6일 정도만 배우면 그 시스템을 다 섭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코볼도 배우고 뭐 베이직이라고 배우고 베이직. 언어들. 그렇죠. 네. 그게 할머니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을 열고 그죠? 파란 단추, 노란 단추 이렇게씩 넘기고 그게 컴퓨터거든요. 핸드폰이. 그처럼 AI라든가 모든 것들은 이제 단추 누르고 넘기고 그다음에 몇 개만 적고 그죠? 몇 개 뭐 숫자 적고 그렇게 점점 간편화, 단순화, 그죠? 간단하게 변하거든요. 근데 코딩을 배울 사람들은 진짜 뭔가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그쪽 분야로 뭔가 할 사람 이외에는
코딩을 배워서 그렇게 웨이스트할 필요는 없다. 낭비다.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막 코딩 배우면서 웹 배우면 돼요. 네. 웹에 거기서 끌어오면 돼요. 그냥 무료로. 그러니까 if 문 뭐 해가지고 막 그렇죠. 코딩 문법들 막 다 그거, 익히고 막 이럴 그거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죠. 핸드폰에 뭐 if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냥 뭐 이제 앞으로 어플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픽에서 다 지원하는 그런 UI에서 그냥 끌어다가 그냥 내가 맞춰서 쓰면 된다. 그렇죠. 웹이라는 게 있어.